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명리학 원전 강의예요. 자평진전 평주, 심여첨 원저 설하고 평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논양인격 오늘 네 번째로서 양인격에서 논한다는 거는 끝나요. 오늘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양인격의 치운론이 나오겠죠. 예, 그건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양인이란 이게 정의를 좀 살펴봐야죠. 양인이란 무엇이뇨? 겁탈해 가는 것이다. 나의 정제 지신을. 그러니까 나쁜 거죠. 예. 정제를 내 걸 뺏어가요. 예. 그러면 곧 정제의 칠살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녹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양인이에요. 근데 인월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묘 진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바로 앞에 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인 치운론이 끝나면 또 욕곡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오양에서만 있는 것이다. 거로 위 양인이라고 한다. 양양. 이 양자에서 양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인을 쓰느냐? 불알겁, 겁이라 하지 않고, 겁제라 하지 않고 왜 양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겁탈해 가는 것이 심해서 그렇다. 아주 가차없이 뺏어가요. 그래서 이는 반드시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된다. 양인은. 관살개의라. 오히려 살이 더 중요해요. 살이 와서 그냥 그 양인을 그냥 눌러버리죠. 그래서 물론 관도 좋고요. 그래서 성과 인성이 따르면 더욱 귀함이 드러난다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관살로 주체를 둔다면 인성은 구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르면 아름답다고 하는데 칠살에서도 이렇게 얻으면 물론 더욱 심하다. 뭐가 심해요? 아름다운 게 심하다. 좋다, 더 좋다. 어찌 알겠는가? 타격에서의 살은 능히 상신, 일주를 공격하는데 그럼으로써 반긴다, 제복. 이 살을 제복하는 거를 반기는데 그리고 또 꺼린다. 재성과 인성을 꺼리는데 양인에서 이걸 쓰게 되면 용지라는 건 이게 지대명사예요. 이 살을 쓰게 되면 반드시 즉 뇌의 뭐에 의해서 의지해서 제인 저걸 의지해서 양인을 제하니 불파신상 상신 두렵지 않다. 일주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재성과 인성을 반긴다. 그리고 제복하는 걸 꺼린다. 뭘 제복하는 걸 꺼릴까요? 이 살을 제복시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상관격이나 흉격이 상관, 칠살, 그 다음에 양인, 녹겁 이런데 상관격에서는 분명히 심여첨 선생은 부원 설명을 하셨어요. 이 상관격이란 잘만 다르면 그러니까 뭘로 다뤄줘야 되나? 정인. 그래서 상관폐인이 된 경우 정인으로서 잘 다듬어만 준다면 문인 학사가 거기서 많이 나올 것이요. 칠살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니 그 말을 부리는 거 그 기술을 얻으면 그 격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왕의장상? 아니죠. 영웅호걸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양인격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뭐가 잘 나온다는 소리는 없어요. 결국은 이 양인격은 일단 나의 재성을 뺏어가니까 아주 꺼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인에서 용관을 쓸 때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관을 쓴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지금 편관을 쓰고 있어요. 양인격이에요. 올해 태어난 편관격인데 여기 뭐예요? 겁재가 튀어나갔고 정임함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공이 없다 라고 했죠. 이룰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심여첨 선생이시고요. 또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관살의 인성을 양인을 제하는데 그 격에서도 고적 높고 낮은 게 있는데 관살이 투출하면서 뿌리가 심하면
그 귀함은 클 것이나 관살이 장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암장된 게 아니라 지지에만 있고 불로 투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혹 투출을 했으나 근심, 근천, 뿌리가 약하면 그 귀는 작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승상명이라고 하면서 밝히셨는데, 이 정관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네, 정관. 물론 수채라 토화 용조는 맞아요. 그러나 이 톨은 좀 약해서 못 써요. 그럼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으로 흘러야죠. 예, 화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월에 태어났죠? 음년생이죠. 예, 그러면 뭐를 거쳐야 돼요? 예, 여군으로 흐르니까 해운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금운을 거친 다음에 화운으로 오니까 승상명이라고 해도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역시 승상명이에요. 이 첫날 강의한 거예요. 이건 화채 뭐예요? 이것도 역시 수금용조예요. 수금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건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월 지나서 또 모군을 거쳐갖고 음년생이니까 모군을 거친 다음에 수운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역시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주는 뭐예요? 설하고가 끌고 들어온 사주인데 양인격은 맞아요. 그런데 양인격이면 대개 보면 그게 양인격이 체가 돼서 분량을 달아보면 무게가 꽤 나가서 이 양인을 극하는 살을 뭐죠? 칠살이나 관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555를 써서 격이 성립은 되지만 주위에 있는 오행이 더 많아서 뭐를 쓴다? 이건 좀 뭐죠? 양인을 겁재를 쓰고 있는 사주예요. 용신이. 그러면 금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수나 토가 와 있죠. 습토는 좋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이 사주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운에서부터 기축대운까지요. 경인대운 되면 안 좋다라고 하죠. 안 좋죠. 물론 경대운은 좋아요. 근데 인대운은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죠. 야, 관살이 양인을 제할 때 상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상식이 있으면 이 상식이 관살을 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어쩔 거냐라고 했는데, 인성이 보호하든지 또 무거운 것을, 태중한 것을 마름질을 한다든지, 관살이 같이 있는데 가벼운 건 제하고서 틈실한 걸 취한다든지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에서 역시 금이 많죠? 이렇게 돼야 돼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런데 심해점 선생은 이렇게 했어요. 상관인 계수가 오화를 끈다 이거예요. 인호 화국으로 있는데. 그런데 무토가 계수를 합해서, 이 무토는 뭐예요? 경금은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합해서 좋았다. 소위 그래서 인성이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지명이 그렇죠. 근데 이 사주 보세요. 6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양으로 흘러야 되는데 금체 화목용조에서 목이 강하니까 이게 별로 운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순행을 하니까 신유 다음에 모를 흘러야 돼요. 수운을 거쳐서 모군이 와야 되니까 별로 초년운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역시 양인격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배주는 설하고가 추천한 세 개의 명조는 그래도 참 좋은 걸로 나와요. 오늘 마지막이지만 대운이 잘 흘러줬더라고요. 자, 이건 마름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름질은 곧 뭐냐? 누가 말을 했는가 아니면 가평장명인데 심해첨 선생이 말하길 살이 투출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양살이 너무 지나치게 투출을 했죠. 그런데 뿌리가 깊다라고 해서 식신으로 눌러준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눌러줄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아직도 그렇어요. 화채예요. 이것도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고요. 인신축을 해서 이거 목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안 강해요. 그래서 심해점 선생은 소위 갑인해서 개수를 측량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화채 수금용조예요. 근데 수가 불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토로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하니까 미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좋죠. 괜찮아요. 이 운은 가평장명은 좋은 거예요.
소위 마름질을 해서 걷어낸 것이다 라고 해서 경신금을 쓰니까 이 간목을 쳐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지만 아니에요. 이건 화채예요. 올해 태어난 무토일준 양인격은 아시죠? 예, 양인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무명시를 갖다 넣으셨는데 마지막으로 관살이 혼잡돼 있었죠. 이렇게 딱 하니. 그러든 저러든 관살 혼잡된 거 아니에요. 벌써 양인격이니까 금체예요.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양인격은. 설하고가 아까 한 것은 절대 양인격이라도 그건 양인이 오히려 용신이 돼버렸잖아요. 상신이. 화가 강해서. 그런데 이렇게 양인격 하면 일단, 일주가 강하다 라고 생각하고 칠사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네, 칠사를 써야 되겠다. 그럼 양인격에 칠사를 쓰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임합을하고 요거 이 살만 남아서 좋다라고 하지만 합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으로 좋아요. 이런 사전 쫙 보면 벌써 자 문명시라고 해서 양년생이죠. 이거 뭐야? 6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수운을 거쳐서 또 목화로 흘러야 되니까 초년의 운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양인격 좋은 사주 별로 없다니까요. 예. 건영황제 이건 참 좋은 사주예요. 양인격이죠. 그래서 화목으로 금체 화목용조로 해서 용신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대운도 보세요. 음년생이라 쫙 흐르죠. 이런 사주가 역시 양인격에서 황제 사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누가 집어넣은 거야? 증주자인 설화고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세 번째예요. 이거는 병생 5월이라고 해서 또 무생 5월은 다 양인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인을 제거하고 인성이 남든지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소리는 해놓고 해설은 해놓고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래서 설화고가 일일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이것도 양인격이죠. 그래서 금수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5월에 태어났죠. 역시 양년이죠. 이거 괜찮아요. 5 미만 지나면 신유술로 가니까요. 이건 괜찮은 사주예요. 나고가 첫 번째 사주고 이 두 번째 사주예요. 이것도 보세요. 5월이죠. 예, 5월에 병화일주죠. 예, 이건 뭐예요? 개수를 못 쓴다. 쓸 수가 없다. 개수 관성 무근에서 적수 오건해요. 그래서 목화로 흘러줘야죠. 그러면 이거 지금 보세요. 양년생에 이 사주 목화로 흐르려면 역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순행을 하는 바람에 좋은 사주는 아니다. 중화지지만 역시 비미격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양년생이에요. 이거 역시 또 어떻게 돼요? 수를 차진이 없죠. 수금을 차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환원을 해서 강한 기운을 따라라. 목화토로 흘러야 돼요. 이 사주도요. 그러면 이 사주 보세요. 5월에 무토일주, 양년생이죠. 그러면 5월 지나면 미월에 돼서 금수로 흐르니까 이 사주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뭐 반대로 불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운이면 역시 왕세, 왕한 기운이 격돌하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보세요. 올해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목화 통근했다, 녹인하다 라고 해서 화체 수금용주에서 이것도 뭐예요? 불용. 그럼 뭐예요? 화를 가운데 두고 목화 토를 써야 되는데 5월에 태어났죠? 이거 순행하죠. 또 좋은 사주 아니잖아요. 대운이요. 그래서 격국이 모두 깨졌다라고 해서 끝낸 사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주예요. 오늘 사주는 그래도 대운이 받쳐줬어요. 여기도 심해점 선생의 사례명전 없는데 설화고가 3개를 딱 내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니까 5, 6, 7이 있을 거라 이거죠. 자, 이건 심해점 선생의 말씀이에요. 야, 갱약. 다시 만약에 양인의 재성을 쓰겠다. 이건 참 큰일 날 소리죠. 양인격에 재성을 쓰면 양인이 홀딱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격은 소불이 반갑지 않다. 그러나 재성의 뿌리가 깊고 또 쓰기를 식상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양인의 기운을 식상이 뺏어서 재성을 도와주니까 생생하는 그 묘가 있다. 생하고 생하는 묘함이 있으니 이 전인생재, 그렇죠. 인성을 돌려서 재성을 생하는 것이니 불비, 뭐만 못하지만 걸럭 월곡과는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히 치기라
귀함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긴 그래도 운이 잘 흘러줬어요. 역시 가치부라. 역시 부함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즉 인과 재성이 상박 서로 싸움을 한다면 불성국이하라. 이건 뭐야 국을 이룰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례명조 한번 이거 봅시다. 아주 잘 나고가 추천한 5번째예요. 네, 5번째인데 이 사주 좋잖아요. 보세요. 자, 반긴다. 인해 상합. 그렇죠. 목이 되는 거예요. 자, 자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이건 분명하게 양인격이죠. 양인격에 뭘 써야 된다?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재성을. 재성을 쓰는데 식상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좋다. 인해 상합을 하고 또 좋다. 목화 득길해서 생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또 자신 회국을 해서 이게 술을 수세를 강하게 하면 좋은 건 없어요. 식신이 또 득생부 도와주고 있다. 재기통문어라. 이거는 심해 뭐야 설하고 누가 잘 쓰는 소리예요. 예. 임철초 선생이 잘 쓰는 소리죠. 부격이다. 만약 양인이 왕하고 재성이 가볍고 무상식이면 안 된다. 마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자, 사례 먼저 봅시다. 나고 추천 5번이에요. 괜찮아. 이게 아주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대운이 살려줘야 돼요. 어떻게 됐든 사주에서 치고받고 하더라도 예, 대운이 잘 흘러주면 그게 해결만 하면 된다. 네, 나고 추천 5번이죠. 네, 4번이 있고요. 5번. 네, 여보세요. 네, 수채 토화용조든 토화 목까지 다 쓴다. 그래서 모군서부터 이렇게 운이 좋으니까 이 경진대운만 빼고 다 좋잖아. 이런 사주 요즘 같으면 돈 번다. 예, 양인격에 돈 벌 사주다 라는 거예요. 예. 양인격에 돈 벌 사주다. 6번도 좋아요. 예, 이번엔 아주 3개가 다 좋은 사주예요. 화염토조예요. 비록 필요하다. 수윤택, 수가 있어서 윤택하길 바라는데 그러나 무식상이다. 식상 없어도 좋아요. 대운이 이거 보세요. 대운이 자 올해 태어난 무토일주 양인격이죠. 예, 양인격인데 예. 이건 뭐예요? 화채 수금용조인데 금이 없어요. 사실은 식상이 없는데도 유일하게 이 자수를 쓰는 바람에 자 양년생이죠. 5월에 태어났죠. 미월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태운이 금수운으로 흐르면 좋다는 거예요. 적수 난전이라 물 한 방울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대운을 한번 볼까요? 네, 대운이 살려준 사주다. 6번이에요. 네. 여보세요. 이 술토대운 빼고는 다 좋다. 물론 부의 가치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렇게 이렇게 지지에 옷으로 지지가 이렇게 많으면 이 수대운이 들어와서 난리를 칠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극을 하러 들어왔다 다시 역극을 당하는 수는 있겠죠. 화극수를. 그렇지만 이렇게 대운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주다. 이 초년 대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물론 요 임수는 별로 안 좋겠죠. 예. 무토 4개가 덤벼들 거고 계수 또 무토 4개가 덤벼들 거고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 이 사주는 좀 그러네요. 예. 금이 없어서 그래요. 원국에 식상만 있었으면 앞에 사주 모양 좀 통관만 시켰으면 좋을 텐데 재기통문어가 안 된 사주예요. 예. 예, 오늘 마지막이에요. 나고 추천 7번째예요. 자, 요 일신자 이거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좋다니까요. 근데 지지로 임계수 들어오고 이건 안 좋습니다. 궁극쟁제 일어나죠. 비록 금수가 불투하나 북격지경 북격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투출하지 않아서. 그러나 서로가 상당한 국을 이루고 맺고 있어서 그래도 앞에 사주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죠. 예, 앞에 사주보다는 나을 것이다. 봅시다. 예, 그렇죠. 똑같이 대운이 흐르지만 이 정도는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임계수 들어오는 건 안 좋고요. 해수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앞에 사주보다는 이 사주가 좀 낫죠. 왜? 저 신금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임술대운은
이 임술은 안 좋았을 거예요. 군겁쟁제가 일어나고요. 이 계수도 안 좋았고요. 해수도 수로서는 조금 좀 힘을 못 쓰죠. 자수가 들어오면 좋고요. 이 축운이 들어오면 진짜 좋은 사주입니다. 축 때문에는 발복하죠. 이 정도 사주는 불을 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취합니다. 자, 그래서 논양인은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편은 양인에서 치운,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래서 관을 쓰잖아요. 관을 쓸 때는 운은 어떻게 흐르는 게 되냐? 관성으로 흐르는 게 좋죠. 재운으로 흘러서 관을 도와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양인격에는 영웅호골이나 문인학사가 없다 있다. 별로 없다. 그러나 양인격에 걸륭황제 같은 분도 나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